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요. 예. 기회가 되면 이게 목회자들용으로나 혹은 청년, 아이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워크북 같은 게 좀 나와서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연계해서 아까 처음에 교재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자그마한 소박한 그런 꿈을 좀 갖게 되네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간단할지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되게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부교역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셔가지고 신방이나 뭐 이런 거에 느꼈던 게 그래요. 가난에서 비롯된 뭐랄까 신앙?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먹었는데도 아까 먹는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3번, 4번을 신방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고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접해주는 손길에 저 밥 먹었고 저 환경운동하고 이런 거 못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차려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자체가 거기에 대해 고착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고프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드러내. 이렇게 간증처럼 이야기할 때 복의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대부분의 신앙들이 그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나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엔 더 많은 가치들이 있고 비움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해짐으로써 느끼는 어떤 큰 하느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를 아는데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들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그게 이제 어떻게 정말 현실적인 부교역자도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럴 때 정말 현실적인 어떤 지혜를 좀 원해요. 밥 한 번 먹고 다시 신방 자리에 가서 이만큼 밥을 차려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아까 이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좀 관련될 것 같은데요. 획일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신앙의 이제 연조가 다 이제 다르고 문화가 또 다르고요. 심지어 이제 작은 나라지만 또 지역마다 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광주는요 잘 안 먹어요.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이런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가까워서 이야기 들어보면 때에 따라서는 또 이해하는 또 문화가 있기도 해요. 또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질로 또 승부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맛이 있어요. 그런 이제 문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화가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다른 어떤 문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담임 목회자와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의 또 입장 차이가 또 있으니까 어찌 보면 또 담임 목사님도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특히 이제 교회 정착을 오랫동안 해와서 위임 목사로 있다 보면 그게 좀 조절이 가능한데 부목사님도 같은 경우는 신방 다닐 때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면 거부하기 좀 힘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걸 같이 좀 미리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집을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 집에서는 밥을 먹고 이 집에서는 차를 마시고 이 집에서는 뭘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방 우리 함께 동반하는 우리 구역원들 또는 이제 구역장들 또는 이제 셀 리더들을 잘 좀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좋게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사회 또는 그 동에 소외된 어떤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합시다. 뭐 십시일반 하듯이 도우면 그게 하나님도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일이니까 또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신방의 문화를 물량이 아닌 섬김과 봉사와 나눔으로 이렇게 기여한다고 하면 바꿔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전환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좀 소수 보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목회자가 어떻게, 특히 이제 담임 목회자가 어떤 의식 가운데 이거를 교육하고 같이 이제 마음을 우선 순위로 두고 연대해 나가는 이제 그거에 따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우리 센터장님과 저처럼 계속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 저희도 교육하다 보면 학부생들은 오히려 관심이 많고 이런 영역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우리 신대원에 계신 전도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 목회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수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공적 영역 가운데 소통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우선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늘 하거든요. 공공신학과 관련돼서 또는 기독교인과 관련돼서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소통 쪽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환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교회의 생존의 문제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도 더 올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창조신앙을 교육을 하고 생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현실 목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 가운데 수업을 받아들이게 돼서 좀 이렇게 몸을 좀 뒤로 빼고 제 수업을 듣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는 사실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가운데, 그 가운데 소수는 여기 헌신하고 정말 이 목회의 중점으로 두고 1년 플랜을 짜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보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일반 그 필수 과목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 사회생태 윤리라고 하는 첫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 창조신앙 중심적으로 했더니 몇몇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 가운데는 1년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다른 교수님들, 우리 이제 강성열 교수님이나 신재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프로그램 전체를 아예 목회 플랜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계된 것으로 짰던 그런 교회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학생들과 이제 제가 수련회 가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확실히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 눈빛이 변하고 삶에 대한 관심도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들을 제가 늘 이렇게 간증처럼 학생들에게도 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 목회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창조 중심적인 신앙 교육과 창조 정의를 외치는 것은 현실 목회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나비효과처럼 전반적으로 공명을 해서 사회 변화되는, 또 목회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해봅니다. 지금 이 책이 굉장히 심도 있고 말씀하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예. 엑기스만을 예. 목회자 후보생이 아니더라도 예. 목회자일지라도 아니면 그냥 일반 평신도일지라도 엑기스만 공부한다면 예.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좀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전체를 다 다룬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 영역을 나눴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공유주의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다룬 그 내용들은 오히려 그 작년들보다는 청소년층이나 대학생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 공부에 대해서 그 공부한 시간이 이제 오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또 그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또는 현장 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창조세계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의식 전환이 필요한 조금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 현장에 좀 오래 있는 분들에게 강조를 좀 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빼놓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후의 위기에 맞서는 교회의 사명, 이 부분들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년층에게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활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여기 제가 이제 선언문을 만들고 함께 짜보는 그런 내용을 좀 다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이제 살림에서도 계속 다니시면서 아마 계속 가장 중요한 고민일 것 같은데 일부만 환경 선교사를 양육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 문화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제 교회 규모나 아니면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글 쓰고 또 선언문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곳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맡긴다든지 이런 일들 참여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를 연결하는 것인데 그게 창조성을 위한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것에 뭐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그건 제가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UCC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좀 번역을 하고 또 좀 확장시켜서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끔 만든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앞에 그 공의지를 다뤘던 그 내용들은 너무나 좀 기초적인 내용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기초적이지만 거기에 제가 이제 주안점을 줬던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 성경의 구절을 많이 좀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논문이나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외국 자료도 마찬가지겠고 우리나라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 신학자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제들을 부여받고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함께 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 책으로 제가 반복해서 누구 질문을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책으로만 내놓는 게 아까워서 교육 과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광주까지 가서 교육받기 힘든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좀 집중해서 받거나 아까 청년 얘기하셔서 거기는 집중해서 어떤 뭐 어디에 들어가서든 이렇게 보통 수련회 성경학교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학교에 묶여 계시니까 시간을 내기가 우선 가능하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애초에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 핑계 삼아서 나와야죠. 학교에서는 시간은 낼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네요. 이거는 충분히 챕터마다 생각해볼 문제 네네. 그게 있으니까 뭐 그 부분 따로 없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모임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다 하고 특별히 막 가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무슨 어떤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구역 예배라든지 이럴 때 그렇죠.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생각해볼 문제 그 앞에 있는 몇 장이랑 해서 페이지 몇 장씩 안 되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오히려 장려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볼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없고 정답이 없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을 그냥 털어놓는 그런 건데 오히려 같이 이야기하면서 구역원들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구나 라는 거를 제3자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성찰의 효과를 그러니까 저 사람더러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어떤 자극의 원천 그거로 질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계 연결지어서 그 아까 이제 김은혜 목사님 얘기하신 거랑 두 분 얘기하신 거랑 들으면서 교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과 그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교회의 정체성과 구조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들에게 지금 뭐 요즘 사회에서도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예. 저는 교단 차원에서 예. 부목사든지 목회자들인데 이게 기본소득을 딱 깔아주면 예. 그러면 이게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모임에 꼭 가서는 설교를 일주일에 3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맞습니다. 좀 더 저를 적게 느끼면서 예.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하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어렵죠. 예. 시간도 안 내고 맞아요. 택배하다가 와서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는 못 하니까 그렇죠. 그거에 매여서 돈 주는 쪽에 사실 잘 보이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그렇죠. 너무 본능이죠. 치졸한 이야기일 수 예. 있지만 예. 사실은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 인간의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예배를 그렇게 몇 번을 돌아도 저는 지금 아닙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거절하려면 내가 여기에 내 생계가 걸려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말하자면 교단이 주는 거. 예. 나는 그게 돼. 그러면 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지적할 거는 지적하자. 그렇다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하려면 내 생계를 우선하지 않으려면. 예. 저는 아까 그게 예. 교회 구조를 지켜가고자는 말이 내 생계를 우선하기 때문에와 또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건 예. 근데 그냥 격가지 이야기예요. 저의 개인적인 아니요. 생각이라고. 저도 이제 그 동의하고요.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 잠깐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들에 대해서 저도 작은 소리이지만 계속 총회에 이야기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인 안건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사역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시피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이제 교회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 오히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위신을 세운다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이 되는 조금 더 민주적인 장로교니까 민주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썩은 시스템은 사실은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침묵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경계 가운데 있는 교단 신학자로서의 나름대로의 또 좀 고충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근데 제가 미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런 자리도 하는 것이고 책을 내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이명숙 목사님도 만났지만 교단에서 그런 소리를 내고 문서에 담아서 이 소리를 내다 보면 이게 가랑비에 조금씩 젖어 나가듯이 이분들에게 역사하는 건 우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니까 그것이 이분들의 마음을 동요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 사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 지침도 만들고 또 이제 앞으로 10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면서 생명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잠깐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뭐냐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파트가 저다. 우리 이제 최강선 목사님은 이론적인 것을 조금 기후위기에 대한 걸 이미 하셨고 그전에 우리 문서에서 만들었던 걸 좀 이제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지만 그걸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보고 좀 정리를 해보라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큰 과제를 받았는데 이게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단에서 심지어 그렇게 문서를 내도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과연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를 고민하고 최소한 읽기라도 하고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소리를 많이 내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별로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닿기에는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방법, 좀 더 파워풀한 그런 이제 어떤 여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감합니다. 사실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예우만 없어도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든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생계, 기본소득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뭐 미국
그 아메리칸 바티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가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젊은 목회자들보다도 사례비를 더 적게 받아요. 그게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다 키우고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은 다른 젊은 목회자들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거, 사례비를 많이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본인이 줄여야지만 총량은 보존돼 있으니까 줄여야지만 다른 목회자들이 좀 안정된 상황 가운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교회 우리 목회자 팀워크로 있는 그 목회자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아주 안정된 상황 가운데 거기서 팀워크를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팀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있었고 제가 있었던 영락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계속 좀 어려운 것은 일단은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위임 목사 또 담임 목사 이런 이 담임 목사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아직까지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목회자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지금 좀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인 이론 성서 중심적인 그런 배경이 저는 이 창조 정의를 이루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목회도 지속 가능한 목회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총량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양보하고 그쵸. 저 사람에게 주는 그게 이제 창조 신앙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 창조 세계에 양보할 수 있는 인간의 자세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모든 신학의 밑에는 창조 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앞에 성경에 있는지 그쵸. 그 의미를 보면 그 창조 세계에 작든 몸집이 작든 입충이든 해충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종류가 많든 크든 맹수든 뭐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동등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에서 인간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가져서 뭔가 세상을 개발하고 뭐 좋게 만든 것 같긴 하나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창조신앙에서 배운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는 결국 지속 가능한 목회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환경 뭐든지 다 지속 가능하려면 가진 자는 내놔야 되고 덜 가진 자는 그것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난 뭐 어떻게 된 거지 측은지심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가질 수 있어 이런 당당함이 같이 가는 게 바로 창조신앙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실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책 하나가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신학생들도 그렇게 창조신학을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된다. 성서신학이기도 하고 조직신학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조가 되면 이게 이렇게 현실과 이렇게 연결돼서 환경이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연결된 거다라는 것이 잘 전달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 구조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으리라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10몇 년 안에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길게 3, 40년 지나면 된다고 봐요. 독일의 경우도 나치가 지나가고 나서 60년대, 70년대 교육개혁을 하는데 그때 그 반에서 석차를 없애거든요. 1등, 2등, 3등을. 그랬더니 지금 독일이 더 훌륭하게 그 학력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은 더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 나는 엔지니어야. 공교육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평등한 교육으로 가는데 우리랑 미국은 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 60년만 지나면 시작하기가 어렵지. 하기만 하면 늦은 거예요. 100년도 되기 전에 사회는 변할 수 있다. 그게 정말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께서 쓰신 창조신앙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발판으로만 삼으면 제대로만 삼으면 맞습니다. 그 다음엔 다 그 상황에 맞춰서 실천할 수 있는 걸로 풀어내
풀어내는 게 가능하다. 예. 그렇게 예.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아유,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면서 내놓을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그거 지혜를 모아야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 의식의 변화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시는 지혜로 짜내 나가는 것, 때로는 소수지만 그것을 결단하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 결국 세상에서 지거나 아니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큰데 예. 적어도 신대원 다니는 동안만큼이라도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아까 이제 신대원에서 식당 얘기도 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좀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예.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워크북이 저는 여러 활동이 있는 걸로가 아니라 목사 남편이 그래서 그런데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워크북이 이걸 상세하게 정리하는 그게 아니라 예. 이걸 교육하기 이거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쉽게 하는 부분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걸 요약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활동까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연계해 보면 좋은데 바람은 이제 수업을 이거 갖고 한 학기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에게 슬쩍슬쩍 그런 걸 좀 이렇게 해볼 수 있게 주시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구글 클래스룸 그 앱을 항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시험과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를 싹 없앴어요. 그 대신에 매주마다 제가 주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이 수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이전과 다른 상상력이 자극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 또 제가 언제든지 태클 환영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갖고 있었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본인이 깨닫고 또는 낯설었던 그런 부분들을 거의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빽빽하게 올려요, 학생들이. 그거 보고 싶다. 그게 진짜 자료죠. 자료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낯선 부분이잖아요. 신학과 전공 선택 과목이니까 신학 그 과목 중에서 이런 과목들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했던 적들은 별로 없었으니까 또 새로 제가 만든 과목이기도 하고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연령대가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담아내는 그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좀 말씀하셨던 그런 실제적인 어떤 워크업 형태의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계속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그게 좀 모아지고 선별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20대 또는 30대 각 연령별로 필요한 또 교회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잘 좀 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광주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서울에 와서 사실 좀 그 문화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계획하고 계셨군요.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뭐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함께 그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빽빽하게 메모를 해요. 제 책이지만 빽빽하게 제가 미리 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 스스로도요. 그리고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 쭉 메모를 남게 하고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팬시하게 잘 적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어딘가라도 짧은 글이지만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를 해주고 또 수업의 앞부분에 전반부에 나눴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전체가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으로 된 자료나 다른 2차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또 추천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거기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나레이션에서 최근에 이제 좋은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국립공원을 소개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상황과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을 또 지목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료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료가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잘 이렇게 그 응용하는가, 그거에 이제 우리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 창조적인 상상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개발하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의 상황처럼 교육이 조금 공교육이 살아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좀 꿈꿔봅니다. 환경교육을 잘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 선수를 잡아서 우리 이제 Nature Deficit Disorder, 그 자연 결핍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화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참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 인구가 많아지고 또 도시로 밀집하면서 가져온 콘크리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우리는 또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 캠핑 문화, 그죠? 그 자연에 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든지 나이든 친구들이든지 가정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그 등급제로 나눠서 보니까 뭐 5성급, 뭐 4성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자연과 더 친밀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하고, 또 교육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뭐 좀 전반적인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결국은 일반 교육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도 사는 거고요. 일반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잖아요. 대부분 오전에만 공부를 해요. 오후 공부 안 해요. 그래도 공부에 특수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직업 일선에 가고, 근데 그 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뭐 조금 비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마이스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거고, 뭐 이런 식의 문화, 이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이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저는 자연에서부터 우리 생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교육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네. 네, 우리 방랑하는 사람들의 창조 신앙, 창조 정의를 위한 신앙 가이드 박영봉 교수님의 북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